자, 학생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EBS 수능 특강 제2강 급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1강 지난 시간에 1강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어려운 거 있으면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출석 수업 때 다시 한번 모르는 것들은 질문 받고 그 시간에 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그냥 진도로 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풀어볼 문제가 있다면은 파일로 공유해서 우리 논의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2강입니다. 급수죠. 급수라는 건 그렇죠. 수열의 무한번째 한까지 합을 갖다가 급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급수 문제를 풀 때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었죠. 네, 맞습니다. 급수를 풀 때는요, 우리가 수열의 무한번째 한까지 합이기 때문에요.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까지 an 해서 이렇게 수열들을 더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무한번까지 더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SN, 즉 n번째 한까지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n을 갖다가 이제 무한대라고 하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유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 1번은 별표를 갖다 2개 하세요.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겠죠? 자,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습니다.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AN은 해가지고 벌써 3n-1에서 AN의 일반항을 먼저 이렇게 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AN을 구해놓고 여기서 AN 플러스 1 그쵸? n 플러스 1번째 항을 일반항을 구하고 또 SN이 나오니까 이 등차 수열의 부분합 SN을 갖다가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SN은 첫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 n개의 절반을 곱한다 그래가지고 이 식들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전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 이거 그렇죠. 우리가 부분합과 일반항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AN은 SN-S의 n-1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공식을 꼭 알아둬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은요,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플러스 1을 갖다가 얘는 S의 n 플러스 1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에서 n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을 뺀다 라고 이렇게 식을 갖다가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렇죠, 항을 갖다가 분모를 갖다가 통분되어 있는 것을 따로따로 쓰게 되면은 이게 약분돼 가지고 얘는 SN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또 뒤에 있는 항은 그렇죠, S의 n, SN이 약분돼 가지고 S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이것들은요, 이제 SN을 갖다가 하나의 항으로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더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 항, 이게 첫 번째 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마치 얘를 갖다가 새로운 어떤 수열 Bn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 그리고 얘가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Bn번째 항은 그렇죠. n번째 항은 S의 n분의 1 마이너스 S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테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n을 갖다가 무한대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다 사라지고 남는 것만 본다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1인데 S1은 그렇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인데 S1은 항상 첫 번째 항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으니까 얘는
네,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s의 n 플러스 1은 구해 봐야겠죠. s의 n 플러스 1을 구하게 되면은 요 공식을 이용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n 곱하기 3n 플러스 1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요 얘는 0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2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유제 1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AN 그쵸?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N 그 다음에 AN과 SN과의 관계 그리고 S1은 A1과 같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부분 여기 나와 있듯이 부분 분수를 갖다 이렇게 풀어 쓴다는 거. 그래서 이 한 문제에 네 가지를 갖다 묻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네, 꼭 별표 두시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제 2번도 한번 봅시다. 유제 2번은 어떤 수열인지 모르지만 그 일반항을 이렇게 주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잘 모르겠죠. 특히 여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나오면요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얘를 한번 써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AN이라는 수열을 갖다가 첫째 항부터 한 5번째 항까지 정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n이 홀수이면 마이너스, 짝수이면 플러스가 될 테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 두 번째 항은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다시 마이너스 3 곱하기 5분의 1, 네 번째 항은 플러스 4 곱하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따라서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얘를 갖다 한번 써보면은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이 항들을 갖다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부분분수의 꼴입니다. 부분분수의 꼴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인 홀수번째 항과 플러스인 짝수번째 항을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3 곱하기 5분의 1,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저기 n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항 플러스인 짝수 번째 항도 한번 볼게요. 얘도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제 n번째 항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두 개의 부분 분수의 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 얘는 요 차이가 2가 나가요. 차이 나죠? 그렇죠? 요 분모에 두 수의 곱의 차가 2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분분수를 두 개로 나눠서 쓸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아래쪽을 갖다가 n번째 항으로서 두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항이 얘는 맞아요. 여기가 n일 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될 테고요. 그리고 물론 또 있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요거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n-1 빼기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 또 항이 계속 이어지긴 할 거예요. 자, 그러나 부분분수는 반드시 중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렇죠.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따라서 남는 것들만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여기 앞에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데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알파의 제곱은 16분의 1이 될 테고요. 거기다가 80을 곱하게 되면 그렇죠. 따라서 80 알파의 제곱은 80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5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유제 3번과 4번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데요. 유제 3번은 별표를 하나만 해주세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자,
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열의 극한 값은 항상 그렇죠. 0이 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얘가 어떤 값을 가지면 즉 수렴하면 항상 그 수열의 극한 값은 0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죠. 요 수열의 극한 값은 얼마다? 그렇죠. 얘가 0이다. 라는 것은 이 an의 극한 값이 8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an의 극한 값은 4라는 거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4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요. 따라서 an의 극한 값은 4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선생님 2an 얘는 8입니까? 4 곱하기 2에서 8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n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2n도 뭐가 될까요? 그렇죠. 2n도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2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역시 an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값과 같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4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또 a의 n-1도 역시 마찬가지죠.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거기서 하나 빼봤자 얘도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an의 극한값과 같고 그 값은 4가 됩니다. 그렇죠? 이건 변함이 없겠죠. 따라서 이 식은 리미트는 괄호를 풀 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푼다 했으니까 2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같고요. 역시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같아요. 따라서 얘는 3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같으니까 결국 12 이렇게 값을 금방 구할 수 있고요. 유제 4번은 또 별표를 2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역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떤 수열이 an이 있는데 그 수열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요. an-n제곱 플러스 2n을 갖다가 n제곱으로 나누는 이런 새로운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bn이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bn이 수렴한다는 건 그렇죠. 다시 말한다면은 이 수열의 극한값 bn의 그 극한값 그렇죠. 즉 n제곱분의 a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이것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n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수열을 갖다 각각의 항을 갖다가 따로따로 써본다면 얘는 n제곱분의 an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n분의 2예요. 자, 극한 리미트는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n이 있을 때만 리미트가 적용이 되니까요. 얘는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과 요거는 n이 없으니까 1이고요.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2가 돼서 0이 될 거예요. 자, 이 값이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 얘가 1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 수열의 새로운 수열이죠.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an이라는 항의 수열이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n이 수렴하는지는 모르지만 n제곱분의 an이 극한값이 1이라는 건 알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전부 다 n제곱분의 an으로 바꿔줘야죠. 바꿔줘야 된다는 건 분모와 분자를 갖다가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n제곱으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제 주어진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제곱분의 an 그쵸? 그 다음에 3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배의 n제곱분의 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는 각각 따로따로 항상 분분제 따로따로 쓸 수 있으니까요. 얘는 1 더하기 요거 1이고요. 극한값. 그 다음에 얘는 3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 곱하기 요거 극한값 1이었어요. 따라서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자, 유제 5번과 6번은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라는 건 수열 중에서도 등비 수열을 얘기하죠. 우리가 등비급수가 값을 가지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비 R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유제 또 그때 수렴하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값은 항상 1-R분의 첫째 양 A라는 요 값에 수렴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유제 5번 한번 볼게요. 첫째 양 2인 어떤 등비 수열 AN이요. 수렴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수렴하죠. 그리고 그 값이 얼마냐면 3분의 4예요. 첫째 양 A 얘가 2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비는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1-R분의 첫째 양 2. 이 값이 3분의 4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R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R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절대값이 1보다 작죠. 따라서, 이거는 조건에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새로운 수열을 갖다 정의했네요. 새로운 수열 B에는, 등비수열 AN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양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인데 이것을 제곱해야 돼요. 자, 이것을 제곱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괄호 바깥에 거듭 제곱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는 두 번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4분의 1에 n-1제곱이 돼서요. 첫째 항이 4 그리고 공비가 4분의 1이 되는 그런 등비 수열입니다. 따라서 이 수열도 역시 수렴하고요. 그쵸? 수렴하고 어디에 수렴하냐면 1 공비가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4였어요. 따라서 4분의 3분의 4가 되니까 얘는 3분의 16 여기에 수렴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요. 로그 2에 SN 플러스 1은 3L이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가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 이 식을 갖다가 변형을 시켜줘야죠. 즉 S의 n 플러스 1 얘는 미수 2의 3n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S의 n은 2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주어진 구하라는 걸 봤더니 AN분의 1의 무한 합이에요. 즉 수열 AN의 역수의 급수가 구하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SN과 AN의 관계를 이용해서 AN을 구해야 돼요. 따라서 AN은 SN 마이너스 S의 n-1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대입하니까 2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n-를 넣으면 2배의 3n 마이너스 3 그쵸? 괄호 n-를 갖다 풀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 제곱이라는 건 얘는 2를 3번 나눠줬다니까 얘는 여기다가 곱하기 8분의 1 한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2의 3n제곱에서 2의 3n제곱에 8분의 1을 뺀 거니까 얘는 8분의 7 곱하기 그냥 2의 3n제곱으로 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수열인가요? 그렇죠. 네, 얘는 등비 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꼴로 풀어보면은 이거 2의 세제곱은 8이니까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얘를 8로 바꿔볼게요. 8로 바꾸면 얘는 7 곱하기 8의 n제곱이고 여기 8분의 1은 한번 나눠준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AN은 첫째 항이 7이고 공비가 8인 그런 등비 수열입니다. 근데 여기는 AN분의 1이니까 역수예요.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7분의 1이고 공비가 8분의 1이 되는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무한번째 항까지 급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8분의 1분의 7분의 1 하게 되면은 8분의 7분의 7분의 1이니까 49분의 8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P는 49, Q는 8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P 플러스 Q는 49 플러스 8 하니까 얘는 5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유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뒤에 나오는 레벨 1, 2, 3의 문제는 한번 과제로 낼게요. 그리고 어려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꼭 우리 설문지에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설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